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건의 거래량. 아주 익숙한 숫자죠. 28건. 한 건 있는 신고가가 직거래. 직거래가 무조건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상인 화성파크 드림 3.9억. 좀 충격적인 가격이에요. 32평형 가격이 3.9억까지 다시 떨어졌다. 아주 예전의 가격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호재를 너무 빨리 당겨 써버린 느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향후 10년, 20년의 이후에 있을 호재까지도 너무 빨리 당겨 써버린 느낌이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오늘 600건, 어제도 600건 정도 증가하면서 34,656건. 내일 또 아마 600건 정도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 어쨌든 증가하는 모양새 뚜렷하죠. 전세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꼬리를 살짝 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이 100건, 200건씩 일주일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 5,451건. 월세는 정말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네요. 전체 임대 물량도 가파르게 마지막 살짝 올라가는 듯한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전체 임대 물량 14,800건 정도 되고요. 거래량 28건 중에 한 건의 신고가가 있었고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 8월달 708건. 8월달 708건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 요렇게. 이렇게 708건 정도 되고 있고요. 하루 평균 거래량이 한 30건 정도. 그래도 근래 들어서 제법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 직거래 비율도 다시 높아진다. 다시 조금 높아지는 모습.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가격이 고점 대비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근래 요 정도 가격대에 계속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라 롯데캐슬 탑클래스 10% 정도 떨어지는 모습. 대형 평형들의 가격 거래도 제법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거래가 없었던 것이 가격이 조금 낮아지면서 거래가 된다. 자, 신천 청아람 요거 직거래야 직거래의 신고가였습니다. 대신 센트럴 자이도 신규 거래 가격 나온 것이 60제곱미터 4억 천. 이 중구 지역들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힘은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남산 롯데캐슬 이라든지 다른 곳도 인근 인접한 곳들 9.5억씩 찍고 이러면서 이런 가격들도 전부 다 모든 눈높이가 한 6억 7억 정도 높아져 있었을 건데 그 최고 거래 실거래 가격 거의 6억이 찍혔는 거 보면 눈높이가 아마 그 정도로 높아져 있었을 텐데 웬걸 역전세 맞게 생겼는걸. 성당동 도시앞 가격 요것도 32평형 가격 5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0% 정도 하락하면서 같은 3층이라서 비교가 조금 더 쉬워 보이네요. 네, 3억 9천까지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회귀해간 모습. 근데 아주 예전의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청의 호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게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상윤 화성파크 드림 1단지인데요. 32평형의 가격이 5억 8천까지, 이것도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3억 9천. 조금 전에 보셨던 성당동 도샵도 거의 5억 후반대까지 갔던 것이 3억 후반대로 가격이 밀리는 모습. 하지만 층수 여부 다 차치하고도 일단 역전세 위험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호재, 인근 호재 있는 곳에 상인 센트럴 자이, 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잘 없거든요.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요. 그것이 누군가의 의도에 한 것이건 아닌 건 간에 어쨌든 그간의 흐름들, 그간의 고정관념들 이제는 다 버려야 된다. 옆에 호재가 있다 손 치더라도 당장의 호재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먼 미래의 호재가 과연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천역 대성 스카이레스 5억 2,800에서 3억 8,500까지 거의 30% 안 되고 한 25% 정도. 나머지 화성 센트럴 파크 20% 정도. 월배 입하는 세상 25평형이에요. 25평형. 요거 3억이 무너지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제는 고점 대비로는 거의 상당한 하락폭입니다. 30% 이상. 대구 노원 한신대유 근래 들어서 띄엄띄엄 거래가 있는데 이것도 3억이 무너진 모습. 거의 30%,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제가 돈보 사이트에 살짝 오류가 있어서 18건밖에 안 보이고요. 나머지 9월달에 거래 10건이 돈보에 좀 누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뒀는데 표시가 아직까지 개선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월이 바뀌면서 한 번씩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또 큰 폭으로 하락한 곳 대곡지구라고 불리는 곳인가요? 도원동 미리센말 가격 고점 대비 30% 정도. 2억 5천에서 3억 6천까지 오르는 것도 몇 건 안 되는 거래량으로 순식간에 올랐고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에 떨어지고 이거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인가? 과연 적정한 가격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 늘 해보지만 몇 년 전의 가격으로 이미 많이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 9월의 거래 중에서 좀 특색 있을 만한 거래. 네, 가격, 네, 나머지, 제가 좀 전에 몇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10건 중에서, 7건은 2억 미만이었고요. 2억 이상, 아니, 요것도 2억 미만이긴 한데, 3익 뉴타운, 재건축 이슈, 너무 빨리 당겨 써버린 건 아닐까? 뭐, 그런 느낌 때문에 가지고 와봤고, 미리샘 마을 도원동 3억 이상 거래되는 것들도, 최고 3억 6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30% 정도 빠지는 모습. 요것도 대략 한 20% 정도. 하우성, 파크드림, 이스트밸리. 어쨌든 조금 비싼 거라고 가지고 왔는 게 요 정도고, 최근에 9월달 접어들어서 거래되는 것도 지금 오늘 신고된 것 10건 중에서 7건은 2억 미만이다. 아니, 요거 300 뉴타운까지 포함하면 10건 중에 8건은 2억 미만의 거래였습니다. 비싼 아파트는 가면 갈수록 안 팔린다. 현금 부자 많다는 사람들 이야기 쏙 들어갔죠. 이야기 아예 없습니다. 모든 호재들, 있는 호재라는 호재는 다 당겨 써버렸는데 더 이상 나올 호재가 없다. 정부에서 규제 해제를 해줘도 호재는 맞긴 맞는데 호재로 작용 안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미래의 호재가 과연 지금 현재 어떻게 작용할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비싼 사람들이 사지 않는데, 네, 6억 이상 거래 거의 거래 건수 별로 없죠. 그나마 있었던 거, 오늘 한 건 거래 있었던 거, 그것도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고요. 분양권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비율은 한 20% 정도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분양권 샀던 사람도 파란색, 요건 돈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파트 툼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는데, 고점에 산 사람은 기본 한 장씩은 날아갔다. 그것도 한 5억 중반 정도 돈 썼던 사람, 6억 중반 정도의 돈 썼던 사람, 요 분양가 대비로 하면 큰 거 한 장씩은 날아갔다. 근데 조금 더 욕심내서 더 많이 갈 거라고 미래의 엄청난 호재까지 다 계산해서 넣었던 사람은 한 장이 아니고 2장, 심지어는 큰 거 3장까지도 날아가는 경우가 생겼다. 당장의 호재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 요거 전매 제한 있는 곳이죠? 전매 제한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가를 찾아가 보면 최고가가 8억 9천, 요거 층수가 20층인데 분양가가 8.8억에 확장비가 얼마인가요? 한 3천만 원은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중도금 유의자인지 무유자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신규 거래 한 건 나왔는데 힐스테이트 만촌역, 역세권에 만촌동에 뭐 교육에 뭐 온갖 호재들이 다 있었지만 누군가는 이거 전매 안 되는 상태였다면 아마 뭐 전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아마 거래가 되었던 물건 같은데요. 아무튼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다. 시장의 기대치는 상당히 더 높았던 것 같죠. 이런 만촌동이나 뭐 범사, 만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들에 가끔 가다가 플러스 한 100% 이상의 분양했을 때 청약했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익을 거둬주는 미끼 상품이 한두 가지 정도 더 있어야지 사람들이 분양에 더 흥미를 느낄 텐데, 앞으로 있을 분양도 사람들은 더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잘 나가는 동네가 이거밖에 안 되더라. 시내 이번에 중구,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인가요? 거기도 이름이, 네, 남산 롯데, 그것도 보유지 가격대였는 것이 보니까 7.1, 2억 정도 수준의 한 건이 거래되고 나머지 4건은 6억대에 거래가 되더라. 6억대도 완전 6억 후반대도 아니더라. 그 썰은 제가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걸 찾아가지고 캡처해 둔 것이 있는데요. 주말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초과 수익을 많이 기대하는 것이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이유인데, 생각보다 로또가 없더라. 아니, 이제 로또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어버리니까 낮다고 해야 되나요? 높다고 해야 되나요? 분양가 대비 남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다른 것들 1.3억, 1.4억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하락의 충격으로 느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어요. 전세 거래량 오늘 172건, 이야, 거래 신고 많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수상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8월 9월에 신고된 거래량을 찾아보니까 59건, 약 6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7월, 6월, 5월, 4월 이런 것들 113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전세 거래가 정말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매매 거래 28건 곱하기 2를 하면 56, 1대 2대 1, 마치 그 공식을 다시 찾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 전세 거래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치 1월 같은 그런 느낌? 그때보다 오히려 전세 거래는 더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부에서 내는 정책이나 언론에서 내는 방향들, 전세나 월세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월세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더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정부나 언론에서 또 혼란을 약간 가중시키려고 했던 것들, 아까 임대차 3법에서 신고제 관련해서 2+2를 냈을 때, 아니 2+2가 아니고 마지막에 신고 기한 올해 5월달까지 유예기간이 끝이 나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으면은 좀 거래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났을 텐데 1년 유예를 해주는 바람에 뒤늦게 신고하는 건들이 생각보다 생겨요. 그러면서 전세 거래량이 더 적은 것처럼 시장에는 보여지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몸을 더 움츠러들게, 사람들의 심리를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지금 8월달에 거래된 것만 보이고 지금 9월달 거래는 안 보이는 상태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빌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그래도 높게 거래된 것은 3억 8천까지도 전세가 거래되더라. 근데 인근의 더샵 비비테러, 인근은 아니네요. 근래에 입주했는 곳들 3억 8천, 시내권에 사람들이 좀 아주 많이 선호할 만한 곳에 전세가는 3억 8천, 좀 약간 외곽 지역이다 그러면 3억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죠. 자, 조금 높게 거래되는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갱신 거래가 아닐까.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가격 2억 중후반대 거래되는 전세 물건들도 보셨거든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지금 3억 3천이면 저 갱신이 아닌가? 갱신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삼성 브리티시 용산 빌리브 스카이하고 오히려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요. 삼성 브리티시 용산의 전세가는 3억, 빌리브 스카이는 3.8억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죽전동 IC 3억, 근래 들어서 다시 조금 높아지는 느낌. 정말 낮을 때는 2.5억에서 3억까지, 3억 초반, 심한 경우 뭐 그 정도 선까지 그나마 거래되는 것들 보시면은 연식이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것들이 잘 없어요. 제가 이 연식도 한번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근래 전세 거래 신고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신축이나 더 새 아파트를 찾아서 선호해서 가지, 구축의 거래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원활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내가 물건을 한 개 더 사가지고, 야, 당장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좀 새 아파트는 사기 힘들고 있고, 좀 오래된 아파트들 살까? 갭 차이도 별로 없어 보이네? 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근데 근래 들어서, 신축들에 대한 준신축들에 대한 선호 현상은 조금 더 심화되는 모습인 듯 합니다. 전세 거래 비율은 역대급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전세 거래 9월달 가격은 보시면 벌써 좀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벌써 2019년보다 낮은 가격, 아직 거래 건수가 몇 건 안 돼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낮아졌다.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마냥 과거에 있었던 거래까지 끌고 들어와서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씩 저런 현상들이 있긴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저 현상이 좀 잦아졌다. 나중에 저거 과태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릴 수도 있거든요. 과태료 물리는 게 현행법상 맞죠. 예. 신고는 늦게 해도 된다. 신고 기간은 유예를 해준다. 하지만 과태료를 무효로 해준다, 깎아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4억 미만 비중 10%는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월세 가격도 살짝 낮아지는 듯한 모습. 이게 무한정 오를 수가 없다 진짜. 무한정 임차인들이 뭐 윤전기도 아니고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없잖아요. 네. 보증금과 어느 정도 선의 타협은 필요해 보인다. 보증금이 좀 올라가고 차라리 월세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게 더 바람직할 것도 같은데, 보증금이 낮아지고 월세가 높아진다. 결국 임차인의 부담은 늘 더 큰 수준이다. 자, 전세 거래 절벽 현상, 오늘 마치 신고된 것이 한 170건 정도 되는 것이 정말 8월 9월의 거래량이고, 진짜 거래량이 많았다면 앞으로 차트가 위로 치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게 적정한 추측은 안 돼요. 다만 예전보다 거래량이 확실히 적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전세 거래 절벽이 계속 좀 심화될 것으로,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